승합, 화물 특수 이륜, 그걸 이제 나누어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일단은 마찬가지 승용, 승합, 특수, 화물 특수 이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를 승용이라고 하는데, 뭐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10인 이하, 10인 이하, 이하 10명 포함돼 안 돼? 포함되는 것 같아. 맞아. 포함되는 아래쪽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장난치기 좋거든요. 우리 뭐 보통 암기를 할 때 숫자는 잘 외워요. 숫자는 잘 외우는데 그 뒤에 있는 그 뒤에 뭐 이하, 미만 이런 것들 신경 써서 안 보거든요. 근데 그거 표현이 틀리면은 틀린 선지가 되니까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인 이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10이라는 기준 숫자가 있어요. 그럼 10인이라는 기준 숫자가 있을 때 10 이하는 뭐야? 10을 포함하고 아래쪽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0을 포함한, 이 포함한 위쪽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습니까? 예,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포함하지 않는 아래쪽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있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미만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10인 미만이라고 하면 뭐다? 10은 포함하지 않는 9인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10인 미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 위쪽 표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얘기해보세요. 모를 수도 있죠. 초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과. 그래서 요 표현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말장난 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10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10명까지 탈 수 있게끔, 그죠?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우리 뭐라고 할 거다? 승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승용도 지금 보시면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승합도 마찬가지죠. 승합도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승합은 뭔데? 아까 승용이 10인 이하 10명까지 탈 수 있게끔 만들었다면은 승합은 뭐야? 11명부터 그 위로 11명 이상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승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랑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승용 10명까지, 승합 11명부터. 그럼 화물은 뭔데? 자, 화물은 짐을 싣는 거잖아요. 짐을 싣는 건데, 자,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한 화물 적재 공간을 일단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 적재 공간의 총 적재물이 무게입니다. 짐을 싣는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하고 사람이 탄 무게보다 짐 싣는 무게가 많아야지만 뭘로? 화물차로 인정해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요거 과거에 2제곱미터였나요? 그 공간만 요거 이상 되면 된다라고 하니까 일반 승용차에다 뒤에 조그맣게 적재 공간 넣어가지고 그걸 화물로 신고해서 세금 혜택 보고 이런 편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물 적재 공간의 총 적재 화물의 무게가 뭐야?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모두 탑승했을 때의 무게보다 더 많아야 돼.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화물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물이고, 화물도 마찬가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 목적으로 좀 만들어진 차량들 있잖아요. 군환차, 견인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특수 자동차에 마찬가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똑같이 나눌 수가 있다. 자, 근데 남은 것이 뭔데? 이제 이륜 자동차죠. 한 명 또는 두 명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자동차를 이제 이런 자동차인데 이륜 자동차라고 하고, 이륜 자동차 역시도 어떻게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충 감오시죠? 법으로 나눴을 때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그럼 각각의 정의가 뭔지 일단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항목별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승용에서 이제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나누는 기준. 딱 보니까 첫 번째가 뭐다? 배기량이 있습니다. 배기량. 배기량. 자, 이 두 번째는 뭐가 있는데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배기량이에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겠다. 그리고 뭐다? 차량의 크기예요. 전체 크기로 어떻게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배기량이 단위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cc. 그래서 최근엔 전기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250cc 이하라고 해서
소형, 경영 자동차라고 이렇게 항목을 새로 좀 추가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한다? 일반 경영 자동차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자동차의 그 배기량의 기준이 얼마냐? 1000cc 미만이라는 겁니다. 1000cc 미만. 이 cc에 대해서 배기량의 다음 좀 이따가 바로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1000cc 미만이라는 개념은 뭐야? 1000cc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1000cc가 되는 순간 뭘로 빠진다? 소형차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cc가 안 돼야 되니까 우리 경영 승용 자동차, 그 경차라고 하는 차량의 배기량 등록증을, 차량 등록증을 보시게 되면 배기량이 항상 998, 997, 996 이렇게 cc로 이렇게 1000이 안 되게끔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법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기량 기준으로 1000cc 미만을 경영 승용 자동차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소형 승용 자동차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1600cc 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아반떼 1.6, SM3, 1.6, 그 얘네들이 보면 전부 다 1600cc 개념이라는 거죠. 1.6이라는 얘기는 1.6리터고, 1.6리터를 cc로 바꿨을 때 1600cc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미만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등록증에 1500, 90, 80, 얼마 cc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년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소형은 1600cc 미만. 우리가 해서 1000cc. 1000cc는 우리 워낙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1.6, 2.0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2.0이 요거예요. 2.0. 2.0 미만이 뭐다? 중형 승용 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cc 우리 2.0이라고 하지만 이 2.0도 역시 2000cc가 안 돼요. 안 되게끔 배기량을 그렇게 맞춰놨다. 왜? 중형 승용 자동차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cc 넘어가는 거예요. 2000cc 2.0 넘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뭐라고 한다? 대형 승용 자동차라고 하는데 2000cc 정도 되면 어떻게 한다? 크기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기로도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크기로도 나눴을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전체 길이, 너비, 높이입니다. 자, 자동차 길이라 하면 뭘 자동차 길이라고 하는데, 자, 자동차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까지 길이 있잖아. 요 자동차 길이. 예, 그 다음에 뭐다? 자동차 너비. 그러면 앞에서 정면에 봤을 때 이 폭, 너비. 그럼 자동차 높이는 이 전체 위에, 높이. 땅 지면에서 위에까지 높이.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구분 지어서 전체 길이는 얼마다? 3.6m 이하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배기량은 미만을 표현을 썼다. 사람도 어떻게 한다? 이하의 표현을 썼는데 길이는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기량만 못 쓴다. 미만이라는 포함하지 않는 아래쪽의 용어를 썼다. 나머지 사람하고 여기 있는 길이는 전부 다 이하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전체는 3.6 미터 이하. 전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뒤에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전체 길이 3.6m 이하가 돼야 되고, 경영이 되려면. 그리고 이제, 너비는 뭐다? 1.6입니다. 1.6. 3.6, 폭 1.6. 그래서 높이는 전부 다 2.0 이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뭐다? 경형, 승용 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크기에 만족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얼마 커진다?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얼마가 증가된다? 1.1m가 증가가 되죠. 그래서 4.7m가 됩니다. 자, 폭이죠. 폭은 얼마가 증가된다? 0.1m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분을 기억을 하면 좀 기억이 그나마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높이는 그대로예요. 높이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그 높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타워식 주차장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2m 이하 이렇게 제작된 거를 이렇게 넣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높이는 거의 일정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의 기준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중형은 뭔데? 각 크기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소형이 넘어가면 된다? 중형. 된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길이하고 폭이 좀 많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대형 되면은 크기가 모두 소형을 초과해서 포함하지 않게끔 다 초과하는 사이즈가 뭐다? 대형 승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용은 10인 이하, 그리고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나누는 기준에 뭐가 있다? 배기량.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크기로 얘기할 수 있다. 배기량은 1.0, 1.6, 2.0. 그래서 1.0, 1000cc 미만, 경형. 1.6, 1600cc 미만, 소형. 2.0, 2000cc 미만, 중형. 2000cc 포함해서 넘어가면 대형.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전체 길이, 전장이라고 했습니다. 전장이 얼마였다? 3.6. 맞죠? 경영. 3.6 이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빼서 1.6이 폭이 되죠. 1.6 이하. 높이는 2.0 이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형으로 넘어갈 때 1.1이 붙었어요. 그래서 전체 길이는 4.7m 이하라고 하면 되고, 폭은 0.1m가 붙었죠. 그래서 아까 했던 1.6에서 1.7m 이하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높이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숫자의 연관성을 기억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 좀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승합. 자, 승합은 뭔데?